저는 이번 경기를 느꼈던 게 박시현 선수가 가장 열망이 강한 선수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 박시현 선수의 경기는 어떻게 보셨나요? 한 번에 그냥 제압을 해버렸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 정확하게 예상했던 그대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시현 선수는 충분히 그런 상황으로 끝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는 네가 뭘 전쟁이냐, 네가 뭐 이렇게 잘났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호흡을 같이 합니다. 선수들하고. 모르겠습니다. 다른 대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선수들과 훈련도 같이 해보고 선수들하고 마케팅을 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봅니다. 계속 보면 얘가 진짜 배가 고프구나, 지금 걸리면 다 죽는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얘가 지금 그냥 혼자 잘난 척을 하는 거구나, 아닌 경우는 또 얘는 잘난 척이 아니다, 지금 걸리면 진짜 죽는다, 이런 게 필이 오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몇 안 되는 선수 중에 하나죠, 박시현 선수는. 그리고 박시현 선수는 제가 절대 UFC는 보내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좋은 선수니까 단체에서 잡고 싶은 거죠. 떠난다고 하면 돈을 더 줄 겁니다. 만족하지 않으면 돈을 더 줄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잡을 겁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불만도 있을 수 있고 많은 선수들이 불만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필요한 선수는 단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막대한 돈을 줄 겁니다. UFC보다 훨씬 많은 돈을. 그럼 대중들이 봤을 때는 더 강한 상대와 싸울 수 있는 기회를 막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구경하는 사람들 마음이고 그 사람들은 책임져주는 사람들이 아니고 본인들이 박시현 선수가 더 강한 선수라고 많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을 수도 있죠. 저는 제 회사고 제 회사도 성장을 해야 되고 남 좋은 일만 시킬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이해관계와 회사 이익과 또 반면에는 제 마음속에는 이 선수들이 잘 됐으면 하는 또 그런 인간적인 선후배 관계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욕심이고 저는 회사를 그렇게 성장을 시킬 것이고 선수들이 정말 강한 선수가 돼서 제가 더 이상은 강한 상대를 데리고 올 수 없다, 그리고 이 선수는 누구랑 싸워도 이길 것 같다 라고 하면 제가 먼저 보내죠. 사실은 제가 먼저 박시현 선수를 야 한번 다 때려잡고 와라, 한국을 대표해서 또는 로드FC를 대표해서 다 때려잡고 오자. 그런데 남자답지 않게 뭐 가서 몇 번 이겼으니까 나 UFC 갔다 온 선수야, 난 정말 내 스타일이 아니다, 그거는 가서 다 때려잡고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 저 털리고 오면 그 선수는 그 다음이 없습니다. 왜? 어깨 뽕은 들어가 있고 뭐가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시합하고 와서 잊혀진 선수는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선수들 대부분 다 잊혀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는 정말 최고의 선수가 돼서 금이 환영해서 돌아왔으면 좋겠거든요. 그 마음인 거지 선수의 앞길을 막는다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제가 부경화 누리는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제 마음속에 욕심이 다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선수들이 어떤 친형 같은 마음도 있고 선배의 마음도 있고 또 반면에는 로드FC라는 무대를 잘 키워서 또 다른 박시현 선수가 뛰어야 되고 또 다른 김수철 선수가 뛰어야 되고 많은 후배들이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본보기가 되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야구 같은 경우에는 유현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메이저리그에 뛰고 있으면서도 현역이면서도 한국에 와서 후배들과 같이 하고 한국 리그를 뛰는 사람들 무시하지 않고, 난 그런 선수들이 정말 이 업계를 위한 선배라고 보거든요. 마치 모든 게 UFC가 다 최고다 이렇게만 하면 올라오는 선수들이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그 많은 선수들은 거기서 UFC 가서 다 활약하고 시합하고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에이전트들 통해서 가도 되고 로드 투 UFC에서 가도 되고 직접 스카우트해서 가도 되고 다 있죠. 근데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은 독보적인 스타가 되는 겁니다. 한국에서 아시아에서. 그러면 데이나 사장이 안 데려갈 수가 없죠. 그거 데려가면 돈인데 안 데리고 가겠냐고, 장사하는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남아에 어마어마한 선수가 있습니다. 날아다닙니다 정말. 돈을 엄청 주고 데리고 와야죠. 당연한 거라고. 그러니까 어디에서든 스스로 비신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데려갑니다. 불평불만 많고 징징대봐야 아무도 안 데려갑니다. 아무리 네티즌들을 동요해서 바이럴을 해서 아무리 회사와 어디를 폄하하고 화이트머니를 운운하고 아니면 대우를 운운하고 얘기를 해도 데이나 화이트나 저나 사깝게 말하나 차트리나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절대 동요하지 않습니다. 왜? 다 사업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직원들 월급 줘야 되지 않습니까? 직원도 월급 줘야죠. 그리고 그렇게 잘하는 박시원,
김수철 이런 선수 돈 많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선수들 많이 줘야지 내가 왜 찡찡대고 불평불만 많고 실력도 없는데 그런 선수들 돈을 줍니까? 그런 선수 다 나가는 게 맞아요. 좀 냉정하지만 이런 얘기들을 제가 간혹 가다가 하면 욕먹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정확히 아셔야 돼요, 선수들도. 그렇습니다. 저는 박시현 선수가 독보적인 스타라고 느꼈던 부분이 2라운드에 본인이 끝낸다고 했는데 1라운드 안에 끝냈고, 그리고 이제 KO 시키고 나서 웃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냥 독보적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20살짜리 얼굴에서 악마를 보았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존중하는 이유가 시합 선수라는 거거든요, 사실. 연습 선수는 저도 연습 잘합니다. 연습도 잘합니다. 시합 선수는 차가운 머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뜨거운 가슴 당연히 가지고 있죠.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열정적으로 달려가죠, 연습하는 기간 동안에. 근데 시합 때는 얘는 상관이 없습니다. 얘가 엄청 차가워야 됩니다.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자기 거리를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맞아도 그만 안 맞아도 하는 그만에 하이킥을 건드리고 다른 모션을 취할 때 전혀 몸의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 행동은 모든 게 이거를 쑤시려고 빌드업을 했던 과정들이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와, 이게 20살짜리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인 말대로 한 2, 3년 빡세게 해서 제가 엄청 센 선수들만 데리고 와서 다 갖다 붙여놓을 테니까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완전 단단해져서 제가 그때까지 만약에 UFC를 못 이기면 당연히 UFC 보내야죠. 보내보고 다 때려잡고 금이 환영해서 박시원 선수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 세계 가장 센 선수가 되기를 바라죠. 저는 돈도 많이 벌고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후배들한테 다 다시 돌려주고 저는 이런 선수가 꼭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끝나고 또 울지 않습니까? 그건 또 여전히 끝나고 나면 얘는 따뜻한 겁니다. 그런 선수가 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봐도 드물고 우리나라에도 거의 없어요. 제가 최근에 김수철 선수하고 운동을 할 때 계속 트러블이 생기지 않습니까? 너 연습이잖아. 너 연습하던 게 너 시합 때 그렇게 안 때리잖아. 못 때리잖아.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럼 박시현 선수는 연습할 때 때립니까? 상대방을? 그렇게 안 때리는 거죠. 그렇게 안 때리죠. 안 때립니다. 그런데 시합 때 때리는 선수입니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근데 김수철 선수는 연습할 때 안 때리지 않습니까? 네. 시합 때도 못 때립니다. 왜냐면 이게 엄청 차갑지도 않거든요. 얘기가 딴 데로 흘러갔지만 김수철 선수도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선수는 케이스가 다른 겁니다. 박시원 선수는 이렇게 하는 거고, 김수철 선수 같은 경우는 연습할 때 세게 때려야 되는 선수인 거죠. 그래야 경기 때 그나마 반이라도 나오는 거죠. 전 이번에 박시현 선수가 과거의 김수철 선수와 비슷하다고 느꼈던 게 케이지 밖으로 뛰어다니면서 이제 포위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에 경기를 끝내버리는 박시원. 이 장충체육관에서 이런 함성을 들은 게 너무 오랜만입니다. 예. 한순간 시간이 멈춘 줄 알았습니다. 네. 되게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었던 김수철 선수의 옛날 과거를 보는 느낌이 약간 들었는데,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케이지에 밖에 나가서 뛰어다니는 거는 뭐 제가 시킨 적도 없고, 또 웬만한 선수들은 또 자신감이 없으면 안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왠지 케이지 밖에 나가면 욕먹을 것 같고,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텐션이 저 세상 사람들인 거지 우리가 뭐 한다고 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 모습들이 매력이 있죠. 사실은 현장에 온 관중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게 실력으로 증명하고 그런 퍼포먼스로 관중들을 환호하게 할 수 있으면 저에게 어떤 딜을 걸어도 제가 다 수긍을 할걸요. 아마 최고의 선수가 되고, 저에게 오늘 로드FC에게 꼭 필요한 선수가 됐을 때는 최고의 대우가 돌아갑니다. 그럼 박시현 선수가 솔로비에프 선수와 8강전에서 붙고 싶다는 얘기를 했는데,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충분히 붙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냥 결승전을 치르는 거죠. 8강전에 뭐 안 되라는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해외에서 더 강한 강자들도 많이 오나요? 그렇죠. 한두 명 정도도 들어오죠. 그러면 박시원, 이제 오카를 필두로 뭐 더 이상 증명할 게 있겠습니까? 솔로 BF, 대바나 슈타로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피니시 할 수 있는 선수, 그렇게 두드러 맞고 피니시 할 수 있는 선수, 그런 선수를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인정하죠. 뭘 그라운드를 하는 사람들을 극혐한다고 내가. 개비기 하는 선수를 극혐하죠. 관중들 다 궁시렁궁시렁 하지 않습니까? 그라운드 개비기 하면 관중들이 다 그냥 웅성웅성대고 자리 다 이탈하지 않습니까? 네. 화장실 가버리고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라이트급은 김상과 윤태영 경기는 팬분들이 보면 좀 질척거리는 시합처럼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실제 그럴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김산 선수가 되게 까다로운 선수예요. 아직 자세가 엄청 이쁜 자세가 나오지 않는 것 뿐이지 잘 맞지도 않고 흘려 맞아 이렇게 흘려 맞는 스타일이고 딱 일반적인 격투기 이 입식 스탠스를 갖고 있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잘 안 맞아 정타를. 그래서 윤태영 선수가 저는 그래도 꽤나 잘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쫓아다니면서 어쨌든 계속 공격을 했으니까. 이건 제 생각이고 반면에는 팬분들이 보듯이 약간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검증을 해보고 다음 시합 때 한 번 더 강한 상대랑 붙여보고 이기면 올라가야 되지 않나? 그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럼 그 말씀을 토너먼트가 진행되기 전에 대회가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근데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시합을 한 번 더 개최해서 8강 토너먼트에 들어갈 확실한 사람들을 좀 뽑고 싶은 거죠. 그럼 이번 대회에서 시드권을 얻은 사람은 대바나 슈타로 선수와 박시현 선수 두 선수인가요? 저 윤태호 선수는 뭐 70%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희 토너먼트 일정은 언제부터 이제 시작이 되나요? 8월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인터벌이 좀 3, 4개월 있는데 충분히 선수들을 스카우트하러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인터벌이 생길 수 있는 부분 양해해 주시고. 그럼 그 전에 또 시합이 열릴 수 있다면 6월이나 7월에 또 열릴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필요하다면 시합을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팬분들이 성원해 주신 덕분에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곧 있을 4월 29일 라이징 대회 김수철, 양지용, 이정현 선수가 로드FC 대표 선수로서 출전을 합니다. 이 격투기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한국의 단체의 챔피언급 선수들이 라이징과 함께 시합을 한다는 거는 격투기계에서 큰 경사거든요.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박시현 선수, 김태인 선수 많은 선수를 시합 잘했다고 응원해 주시고 저는 또 4월 29일 라이징 대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